연구학회 2025년 풍계 국내 학술대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치유농업연구소 책임연구원 반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평가인데요. 최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농업의 생산성을 넘어서 심리, 정서적 치유 효과를 지닌 치유 농업이 새로운 사회적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요.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스테이타 17.0을 활용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 정책적 확장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러한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4개의 흐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선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연구 방법과 설계, 분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적인 복지농업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생산성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또는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치유농업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치유농업 참여 학교와 산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을 지금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업은 이제 복지 수단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유 농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얼마나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수치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시장적인 효과들, 보이지 않는 이 비시장적인 효과들,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 유대감 등을 어떻게 수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농업의 부분들이 볼 때 치유농업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인데요. 가령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마음의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얼마짜리 효과냐라고 물으면 딱 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시장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혜택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을 낼 의향이 있는지 지불 의사 금액을 묻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치유농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된다면 당신은 얼마를 지불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통해서 응답자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도시 숲 안정감 프로그램이라든가 산림치유 그리고 농촌 체험 활동 등에서 많이 쓰여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 예산이나 공공재 가치 평가에 널리 활용된 바 있습니다. 치유농업도 우리 인간,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 사회적인 유대감 형성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무엇보다도 정성적 가치들을 수치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나온 수치는 우리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담당자에게 이 프로그램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만하다라는 근거가 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유농업의 가치를 총 경제적 가치, 즉 TEV라고 하는데요. 이런 TEV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총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얻는 직접적인 그런 혜택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존재함으로써 느끼는 가치까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용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얻는 가치, 즉 비사용 가치까지 평가한다라는 것이 TEV, 총 경제적 가치의 핵심이겠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수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부 가치 측정법입니다. 간단히 말해보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까지 돈을 낼 의향이 있는지 지불 의사를 물어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서 가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지불 의사 금액은 우리가 막연히 좋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숫자라는 공통 언어를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정량적인 평가는 치유농업이 정책적으로 계속 투자받을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 편성이나 제도 확대에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조건부 가치 특정법을 사용을 해서 참여자들이 얼마나 지불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효과 분석에 집중한 반면에 본 연구는 심리적인 부분, 신체적인 혜택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문 내용은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을 했는데요. 가상 편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최소화하였고 토빈 모형을 통해서 지불 의사 금액과 수요, 변수 간 관계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설계, 그리고 제도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연구에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역의 요양보호사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설문조사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설문을 배포를 하였고요. 20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치유농업에 대한 설명과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고요. 응답자에게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은요, 성별로는 여성이 7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연령대는 50대에서 60세 미만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보였습니다. 생활 지역에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62.7%를 가장 많았고요. 가정의 올 소득은 300만 원 미만, 그리고 학력은 고졸이 35.3%를 가장 많았고요. 81.1%가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설문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본 연구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문에서는 치유농업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였고요. 응답자가 프로그램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지불 의사 금액을 신뢰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설문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액에서는 5개의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여서 15,000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을 제시하여 현실적인 경제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는 응답자가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향후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지불 의사 금액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중 경계의 양분 선택형 방식과 개방 질문 방식을 결합한 설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중 경계의 양분 선택은 제시 금액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을 하고 금액을 조정하면서 지불 의사 금액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직접 최대 지불 금액을 기입하도록 해서 선택형 방식과 결합, 선택형 방식의 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방법을 함께 활용해서 보다 지불 의사 금액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자료 전처리, 기술 통계 분석, 토비 모형 분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료 전처리를 보게 되면은, 어,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전처리를 통해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는데요. 우선 이상치를 제거해서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였고요. 다중대체법을 사용해서 누락값을 처리하여서 데이터의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을 하고요.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여서 분석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통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통계 분석에서는 SPSS 23.0과 스테이타 17.0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빈도 분석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파악을 했고요. 교차 분석으로 연령대, 경제적인 상태, 서비스 이용 여부가 지불 의사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빈 모형 분석을 했는데요. 본 연구는 지불 의사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토빈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토빈 모형은 지불 의사 금액처럼 0 이하로 응답할 수가 없고요. 일부 응답이 특정 구간에 결단되어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분석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중 경계 양분 선택형과 개방형 질문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 그리고 지불 의사일 금액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응답값이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토빈 모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요인, 인구 통계적인 특성 등이 지불 의사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현실적이고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추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변수에 대한 지불 의사 금액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은 최소값은 15,000원이었고요. 최대값은 75,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평균을 보았을 때 약 26,61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애도값은 1.41로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양의 애도를 보였고요. 첨도값은 1.51로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얇은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피우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이 있다. 라는 응답자는 47.3%였고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3.3%로 나타났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호감이 있는 대상자가 45.8%, 매우 호감이 있다라는 대상자가 7%로 전체의 52.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프로그램의 가치를 두고는 가치가 있음이 54.2%로 그리고 매우 가치가 있다 17.9%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72.1%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용 의도 및 지불 의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의도는 정체 응답자 중 58.7%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지불 의도가 약 75.6%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제 지불 의사 금액 분석은 지불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치유농업 활동 참여와 지불 의사에서 보면은요, 어,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를 보면은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로 이용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요. 또 관심 부족, 시간 부족, 비용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정보 부족 그리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불 의사가 있는 집단에서 볼 때는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기대에서 볼 때 지불 의사 응답자들의 지불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에게서는요. 심리 정서적인 치유 활동이 치유 농업에 대한 기대 효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인지적인 부분, 그다음에 신체적 및 근력, 사회적 치유 활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에게 치유 농업이 정서적인 안정에 큰 기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치유 농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 활동 운동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는요. 어,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을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32.8%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개인농장, 비영리 민간단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치유농업 관심도, 그리고 효과,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적으로 3.46, 효과는 3.77로 나타났고요. 삶의 질은 3.42로 전반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애도와 첨도값이 모두 3.0 이하로 나타나서 변수들의 정규성도 충족되어서 통계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측정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요. 지불 의사 금액은 성별과 호감도, 그리고 호감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요. 가치인식, 또 이용 의도, 관심도, 효과 기대, 삶의 질과는 모두 유효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관심도, 효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치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불 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불 의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토빗 모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별이라든가 호감도,
프로그램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심도가 지불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일수록 호감도가 낮을수록 프로그램의 가치와 관심도가 높을수록 지불 의사가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빈 모델을 적용해서 농업 프로그램의 지불 의사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를 보면은 평균 지불 의사 금액은 21,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95% 신뢰 구간의 최저 17,500원에서 최대 27,500원으로 응답자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의 범위가 이 구간에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결론 및 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불 의사 금액에서는 대상자들의 응답자 평균 지불 의사 금액은 약 26,600원으로 나타났고요. 토빈 모형에서 분석한 결과는 21,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인식도는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47.3%가 치유농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52.8%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의향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58.7%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75.6%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심리, 정서적 치유를 꼽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불 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 가치인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으로 보여줍니다. 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요. 첫째,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적합하다는 점이죠. 이러한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은 심리 정서적인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협력 그리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수립과 실무 적용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